이종수의 특수경매 멤버십 회원을 위한 26년 2월 19일 예정 물건 추천 및 권리 분석과 출구 전략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매드 물건 개요는 의정부 지방법원 2024-5618 임의경매입니다. 포천시 화천면 지연리의 건물 주택 2동은 제외고 대지미 694제곱미터 약 209.93평만 매도하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은 조영만 조성국으로 되어 있고 대지는 조성관으로 되어 있고 법정상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유자는 채무자, 조가형 및 조정구 세대가 전입되어 있고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진입하고 지적도상 진입도로는 없습니다. 감정 가격은 1억 6,300만 원에 건물 제외로 1억 1,451만 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채권자 이병훈 청구금으로 8,830만 원이고 낙찰후 철거 및 지료 소송 및 건물 매입 후 매도를 하는 것이 방책입니다. 자, 보시면 의정부 지방법원 2024-5618 임의경매고 화연면 포천시 화연면 지연리 437번지입니다. 지목은 대지고 여기는 제시에 먼저 건물 매각 제외가 83.37평이고 토지가 209.93평입니다. 감정 가격은 1억 6,300만 원에 시작해서 3,900만 원까지 지락 하락했습니다. 이번 2월 19일 날 매각하고 1차로 1월 15일 날 누군가 5,489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가 불허가 받았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법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불허가 났다면 감정 가격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재경매가 되고 낙찰자의 잘못으로 불허가 났다면 전 가격으로 시작됩니다. 3,927만 원에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는 낙찰자의 실수로 인하여 불허가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게끔 되면 토지가 1억 1,451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감정 가격은 1억 6,300만 원인데 건물을 매각 죄로 영향을 받아서 1억 1,451만 원으로 시작됐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지적상 맹지로서 남동측 인접 토지 약 3-4m 현황도로 통하여 취득 가능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시의 건물 현황했고 주택, 창고, 주방, 욕실, 창고, 주택 이렇게 보면은 주택과 창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전부 다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게끔 되면 그 지적도상에 건물이 2개로 돼서 위쪽에 한 동, 이 밑에 쪽에 한 동에서 한 필지에 2동이 있습니다. 스마트 국토정보에 의해서 지적도와 건물을 같이 보시면 여기 위쪽에 건물이 한 동이 있고 이 밑에 동에 한 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여기에 지적법상 도로가 없고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출입을 하는 것이 보이고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낙찰을 받는 하는 것이 이렇게 한 3집에서 사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집, 2집, 3집에서 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이 694제곱미터입니다. 계획관리지역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적도에 보면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보시면 여기에 집이 한 동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도 한 동이 이렇게 있고 그 이쪽에도 이렇게 한 동이 있고 여기 태양열 하는 설치한 것이 이게 있는 것이 보이고 이 현황 도로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감정평가로 사진 찍은 것은 이게 집의 외관을 보면 옛날 집이기는 하지만은 1975년도에 건축된데 상당히 옛날 집이죠. 75년 됐으면 지금 25년 약 50년 정도쯤 된 건데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창고 위에다가 태양열판을 심어놨는데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엔 이 조용만 님의 건물로 보고 1975년도에 건축한 걸로 보입니다. 면적은 42.2제곱미터고 창고가 7제곱미터라는 얘기는 약 15평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15평이고 요게 2평이 아닌가, 요게 약 2평으로 보이고 창고로 보이고 요게
15평 정도쯤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안쪽에 있는 건물이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폐가 수준의 건물로 사람은 거주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고 여기 보면 조종구님이고 1943년도에 건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거를 낙찰을 받으면 진입 도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건축법 제45조에 보면은 우리는 어떤 땅이든지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려면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사용승낙을 받을 때 토지주나 지목과는 관계없이 토지주의 사용승낙을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됐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토지주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허가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됐는데 그게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 45조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입도로를 가지고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축했을 때에 앞에 땅 주인의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느냐가 제일 문제점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자면은 포천시 건축조례 보게끔 되면 25조 이해관계인의 미동의 도로 지정 기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 아까 우리 통로도 우리만 낙찰받은 땅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집에서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보셨듯이 1945년도에 건축이 됐다 그러면 거의 80여 년 동안을 사실상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 보기 때문에 거기 현재 있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토지주의 사용승낙 없이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는 뜻은 마을 안길로 현황 도로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 점유 사용권을 포기하고 다수 주민들의 통행을 용인함으로써 사실상 공용화된 통행로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마을 안길이라는 얘기고 건축법 44조에서 해당 건축의 출입에 지장이 없을 때 건축허가 내준다는 경우는 이러한 경우인 겁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건축법이 만들어진 것은 196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에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전서부터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것은 마을 안길로 인정을 해서 그것은 건축법에 맞지 않더라도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건축허가를 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을 안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건축물 관리장이 1945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은 1962년도에 건축법이 만들어지기 훨씬 약 30여 년 전에 이미 마을 안길로 인정이 돼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걸로 해서 건축허가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저는 권리 분석을 합니다. 따라서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서류상의 권리 분석을 하게끔 되는데 서류상의 권리 분석은 인수와 소멸인데 등기부 등본상에서 가장 앞선 압류, 가압류 설정이 기준권리인데 여기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준권리 앞에 인수할 권리가 하나도 없고 기준권리 위에 이후는 전부 다 소멸이 돼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등기부 등본상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토지만 낙찰을 받았고 건물은 낙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땅을 낙찰을 받고 우리 이름으로 넘겨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땅은 건축주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를 해버려서 내가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걸 찾아오든지 아니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든지
아니면 건축주에게 내 토지를 팔든지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낙찰 물건의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시게끔 되면 92년도에 매매한 걸로 보고 조로 돼 있고 92년도 이전서부터 건축물 관리장이 있었다는 뜻은 제가 보기에는 등기원에는 매매로 했지만 사실상 상속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법정상권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현황 점유율을 보게끔 되면은 채무자 조성관 세대와 조관행 세대가 등재되어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무자는 토지주인 채무자 조성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권리 분석에 의해서 지상권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 당사자가 누구냐면 현재 조성관과 조관행 세대가 여기에 전입을 하고 있으니까 소송을 할 때 조성관, 조관행은 이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 두 번째, 건축물 관리대장에 있는 두 사람을 상대로 당신네들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라. 그리고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지료를 달라. 이렇게 우리는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내가 이것을 낙찰받으면 낙찰받은 다음에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얼마에 팔을까를 먼저 한번 판단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낙찰받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은 제일 먼저 현지를 방문해서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대로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상태를 확인해 보고 또 거기에 있는 점유자가 내 토지를 살 능력이 있는지 경제적인 능력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만약에 건축주가 경제적인 능력이 넉넉하다면은 우리는 건축주에게 매도를 하고 나오면은 가장 편한 것인데 아까 임의 경매 청구 금액이 8,300만 원인데 경매로 진행됐다는 뜻은 여기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건물 주인이 토지주와 다른 사람이던가 또는 8,300만 원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토지주와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것을 빚을 갚을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현재 점유자가 경제적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보고 토지주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지 이거를 낙찰을 받고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고 소송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낙찰을 받으려면 우리가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데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현재의 상태의 실거래 가격을 매매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든지 저렇든지 전에 가격 이상은 절대 입찰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낙찰 받으면 제일 먼저 점유자와 토지 매도 협의를 해보는 겁니다. 토지주와 건물 주인이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건물 주인이 현재 있는 곳에서 그대로 점유하기를 원한다면 저희들이 감정가 이하로 토지 가격을 제시하면 건축주들은 바로 매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토지주와 건물주가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제가 판단하기에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건축주를 상대로 철거를 소송을 하고 지료를 받아야지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건축물 관리자에 있는 두 분은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사망을 했는지 어디서 거주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사망을 했다면은 대위 상속을 해서 상속자들을 상대로 철거와 치료 소송을 하면서 협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과 토지주가 같은 사람이지만은 다른데 이사를 갈 능력도 없고 그대로 있을 수 없을 때는 법정 상권을 있다고 하면서 치료는 주겠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치료를 감정 가격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1억 6천이다 보니까 1억 6천에 년 프로에서 3.5% 정도의 가격을 우리가 치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4천만 원까지 하락한 것을 약 4,500만 원 정도에 사서 1억 5천 정도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약 10%에서 연 12%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바로 치료만 받으면서 시간이 2, 3년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우리 게 아니고 토지만 우리 것으로서 1가구 2주택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편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치료를 주는 것이 거의 5, 6개월이고 1년 이상 넘어가는 걸 못 봤습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우리가 매도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 절대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하고, 전회 가격을 넘지 않고 낙찰을 받는다면 반드시 수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